축산, 검협전. 64화 신묘한 이화창법. 간악한 요법을 시전한 과군박은 협례를 함부로 감금하고 사랑을 오해해 토라진 대상령은 창법을 배우려 마음먹네. 황영극과 조심원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만큼 사실이라고 판단해 더는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로 가는 길을 물은 후 꽁꽁 묶고 옷자락을 찢어 입을 틀어막았다. 세 사람이 어신동 밖으로 나갔을 때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라 집집마다 재물신 맞이하는 요란한 폭죽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왔다. 여가장 쪽 어신동 입구는 골짜기 바닥에 있어서 바로 앞에 우뚝 솟은 수십 장 높이 산비탈을 올라가야 했다. 워낙 험한 비탈길이라 돌계단을 만들어 두었다. 세 사람은 빠르게 골짜기 바닥을 지나 산비탈 꼭대기에 올라섰다. 정면으로 너른 고원이 펼쳐졌고 왼편에 맑은 계곡이 흐르고 오른편에 높은 산이 우뚝 솟은 풍경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여가장에서 밤사이 허초를 붙잡고 경계를 강화했을 테니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검수를 못하는 허월은 이곳에나마 상황을 살피고 황영극과 조심원만 허초를 구하러 가기로 하였다. 날이 밝은 직후라 경계가 조금 느슨하리라 여겨 최대한 서두르려는데 느닷없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이 등장해 얼른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려 상황을 살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어신동 입구에 두 검은 그림자가 내려섰다. 알력이 뛰어난 허울이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조심원과 황영극을 끌어당겼다. 하나는 세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려던 허초이고 다른 하나는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어신동 입구로 향하는 여인을 뒤따르던 허초가 무심코 맞은편 산비탈을 돌아보다가 세 사람을 발견했다. 그가 여인을 불러세우고 손을 흔들자 세 사람이 당장 어신동 입구로 내려갔다. 어떻게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물으려는데 허초가 먼저 여인을 소개했다. 이쪽은 형산 금모모 나자연의 제자 여비웅 하매입니다. 어젯밤 적들에게 잡혀 갇혔다가 조금 전 하소저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잡혀있는 동안 간악한 도사놈이 어신동 입구를 바위로 막고 보초를 세웠다는 말을 들어서 산길로 돌아가려 했는데 하소저가 보초를 처리하고 바위를 치울 수 있다고 해서 이리로 온 겁니다. 세 분이 여기 계실 줄은 몰랐네요. 일단 대가장으로 돌아가시지요. 그 도사의 요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월은 남자 못지않게 늠름하고 당당한 하매에게 감탄하며 아우를 구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했다. 다섯 사람이 함께 어신동으로 들어갔다. 석벽은 이미 무너졌고 모초들은 꽁꽁 묶인 채 바닥에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하매는 세 사람의 실력을 눈치채고 사람들을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길이 뚫려 있으니 저는 굳이 갈 필요가 없겠어요. 일행이 쌍검이 간악한 도사의 요법에 더럽혀져 못쓰게 되었는데 지금 반대편 산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형산으로 돌아가 사부에게 말씀드리고 복수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살펴들 가시고 곧 다시 뵙지요. 하소저, 잠시 들러 저희 두 형님과 인사라도 나누고 가시지요. 말씀드렸듯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지금은 곤란해요. 그나저나 길이 뚫렸으니 이쪽에서 간악한 도사를 앞세워 침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서 돌아가 대책을 강구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정식 대결을 펼치기 전에 대가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사람은 더는 붙잡을 수 없어 하매와 작별한 후 대가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몇 걸음 옮기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콩콩 소리가 들려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여가장 사람들이 쫓아온 것이라면 하매 혼자 상대하기 벅찰터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조금 전 황영극과 조심원이 무너뜨린 석벽이 원래대로 일척남짓한 구멍만 뚫린 채 다시 세워져 있었다. 하매가 네 사람을 보며 씩 웃었다. 제가 다시 세웠어요.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초들에게 우리가 지나갔다는 말은 입도 번긋하지 말라고 해두었어요. 만약 발사라면 비검으로 목숨을 거두겠다고 겁을 주었지요. 여러분은 돌아가서 반대편 입구만 잘 지키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력자들이 도착할 겁니다. 간악한 도사가 요법에 능해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니 절대 소홀해선 안 됩니다. 그러더니 두 보초의 결박을 풀어주고 검광으로 위협해 전처럼 구멍을 막아둘 바위를 옮겨오게 하였다. 네 사람은 민첩하고 철두철미한 하매에게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렇게 석벽 너머가 정리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어신동을 빠져나오자 백기와 대영욱이 무사히 돌아온 네 사람을 기쁘게 맞았다. 어젯밤 허초를 찾으러 간 사람들이 밤새 돌아오지 않아 곳곳에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어신동 입구를 지키던 중이었다. 대영욱이 남아 어신동 입구를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가 능조 거처에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젯밤 허울이 사라진 것을 알고 다 같이 찾고 있을 때 광장 앞 총감시대에서 허초의 구조 신호를 포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백기가 발명한 이 신호는 안에 화약장치가 있어 불을 붙이지 않아도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불꽃이 터져 200장 높이까지 치솟았다. 아주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하기로 약속된 신호였다. 허초가 어신동 입구에서 적을 발견했다면 등불 신호를 보냈을 것인데 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위험한 곳에서 강한 적을 만났다는 의미였다. 구조 신호가 올라온 위치가 어디인가? 여가장 쪽 어신동 입구 같습니다. 백기는 어신동이 이미 뚫렸고 허초가 큰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해 즉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강구했다.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황영극과 조심원은 검수를 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적임자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철저히 경계하라 이르게. 백기가 수아에게 지시를 내린 후 직접 두 사람을 배웅했다. 황영극과 조심원이 어신동 입구에 도착해 보초에게 허씨 형제의 행방을 물었다. 앞서 어신동에 들어간 허처나리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던 중이었는데 허대협이 와서 나리를 찾겠다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도 서둘러 어신동으로 들어갔다. 이내 석벽 아래에서 돌을 빼내고 그 구멍에 고개를 넣어 반대편을 살피는 허울이 보였다. 허초가 위급한 상황이라 당장 검광으로 석벽을 무너뜨리고 허울과 함께 어신동 밖으로 나갔던 것이다. 이 즈음 허초는 이미 함의 도움으로 탈출한 뒤였다. 지난밤 백기의 명으로 어신동을 살피러 간 허초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초들과 한담을 나누었다. 그러던 중 요괴를 본 것 같다는 대망관의 말을 듣고 확인할 겸 어신동에 들어갔던 것이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어느 순간 눈앞에 어슴푸레한 빛이 어른거렸다. 살금살금 다가가 확인해 보니 이미 석벽은 뚫렸고 여가장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허초는 몰래 한 놈을 데려다 여가장의 내부 사정을 캐낼 생각이었다. 이때 여가장 무리 중 금두리자 여사라는 눈치 빠른 자가 잠입한 허초를 발견하고 당장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허초의 상대가 아니었기에 거꾸로 호되게 당했다. 허초가 한 놈을 데리고 돌아가려는 순간 어신동을 살피러 온 여원명과 나구를 맞닥뜨렸다. 나구는 한때 동원기의 제자였으나 품성이 바르지 못하여 검수를 완성하기 전에 쫓겨났다. 하여 검선이라 할 순 없지만 내외공이 모두 뛰어나 허초 하나 상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여원명 역시 열화의 제자로 검술과 법술이 수준급이라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다행히 두 사람은 허초를 생포할 생각이었기에 독수를 쓰지는 않았다. 눈치 빠른 허초는 이 점을 간파하고 기지를 발휘했다. 공연히 힘 빼지 마시오. 내 발로 가겠소. 어신동을 나선 후 여운명과 나구가 먼저 맞은편 산봉우리로 훌쩍 뛰어올랐다. 그 뒤를 따르던 허초는 다들 험한 비탈길을 오르느라 정신없는 틈에 내공으로 밧줄을 끊고 옆에 있던 사람을 때려 눕혔다. 그러고는 품에서 구조신호용 불화살을 꺼내 대가장 쪽 절벽 모퉁이로 던졌다. 앞서가던 여원명과 나구가 돌아와 허초를 다시 포박했으나 구조신호 불꽃은 이미 터진 후였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었던 여원명은 그 자리에서 허초를 능욕하지 않고 일단 마을로 끌고 갔다. 여가장 보초들이 수차례 언급했던 광나리, 과군박은 고집이 세고 괴팍하지만 동문인 여원명과는 꽤 가까운 사이였다. 어릴 적 관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운남으로 이주한 후 깊은 산을 돌아다니며 요법을 배웠고 후에 여러 문화에 들어가 검술을 익혔다. 운남에 머물던 과군박은 여러 사파 검선들이 자운사에 모여 아미파와 대결을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로 향하다가 진랑을 찾아가던 여원명과 마주쳤다. 송산 1호가 아미파에 합세한다는 소식을 들은 열화가 여원명을 시켜 제자들에게 절대 끼어들지 말라는 당부를 전하는 중이었다. 여원명은 과군박과 사이가 좋았기에 사부의 말을 가감없이 전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진랑을 찾아가려는데 과군박이 가지 말라며 붙잡았다. 진랑에게 원한이 있던 터라 도움이 될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여원명은 과군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진랑에게 가지 않고 과군박을 여가장으로 초대했다. 애주가인 과군박은 수십 년 묵은 좋은 술이 있다는 말에 솔깃해 일단 선약이 있으니 연말에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